안녕하세요. 파일코인TV입니다. 오늘 3월 13일이고요. 저번주 금요일부터 해서 일요일까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은 1.05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8.1% 상승해줬고요. 24시간 전에는 한 10% 정도 하락이 됐었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고, 그리고 비트코인 점유율 40.7%, 이더리움 점유율 18.3%, 기위는 아주 조금 평소보다 조금 높은 상태다. 기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더리움 소각량이 늘어나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 9.5%, 그 다음에 이더리움 9.9% 상승했습니다. 한 10% 정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파일코인 하락 많이 됐었죠.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22.7% 24시간 기준으로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펀더멘탈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엄청나게 또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일단 얘기 드릴 수가 있고, 일단 첫 번째 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예금 전액 보장 소식에 비트코인이 9%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폐쇄가 되고, 여기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폐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을 전액 보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 동안 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고객들의 받은 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인들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폐쇄를 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이거를 미국 정부가 도와주겠다 한 거예요. 어디에서 그럼 돈을 찍어낼까요? 이거는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빌려준다. 1년 동안. 그리고 너네들이 갚아라. 그리고 채권을 또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왜? 지금 여기 실리콘밸리 은행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돼버리면 줄도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준비를 해서 겨우 막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 여기는 이제 실버게이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친환경 암호화폐 은행, 여기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여기도 폐쇄를 했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비슷해요. 유사합니다. 여기도 여기 보시면 시그니처 뱅크는 예금고에 약 117조 원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등 친암호화폐 은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그니처 은행의 예치금은 약 25%가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그니처 뱅크 역시도 폐쇄를 했죠. 예.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요한 거는 여기에 예치를 해 놓으신 분들이, 시그니처 뱅크에 예치를 해 두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여기도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여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암호화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암호화폐를 받아서 스테이킹을 하던 간에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죠.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죠.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대출을 통해서 수익을 2%에서 3%, 적게는 1% 받아서 그 수익을 가져가지고 예금 이자를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돈을 100%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제 이걸 준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암호화폐에서도 준비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즉 코인을
그 거래소에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이 100만 원이 그대로 100%다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돈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가 잘못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러한 은행들의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또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USDC의 디패깅입니다. 예전에 UST라고 해가지고 테라 루나 사태 아시죠? 이 테라 루나 사태처럼 그 UST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게 패깅이 안 돼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테라와 루나가 삭제가 돼 버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USDC는 굉장히 큰 서클사에 굉장히 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400만 달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양이 현재 시가총액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서클은 USDC를 만들어낸 회사죠. 서클사는 준비금 약 400만 달러 중 33억 달러가 어디에 보관이 돼 있었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에 보관이 돼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면은 10%는 안 되지만 거의 한 8%에서 9% 정도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주말 한 3일 정도 사이에 어떻게 됐냐면 이 USD 코인 자체가 여기 보시면 7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패깅이 안 돼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0.875, 876 요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시가총액 굉장히 상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것 때문에 공포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도 많이 안 좋았고 매도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USDC도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왔고 매도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거의 13%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달러가 13%가 하락한 거예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래서 코인 세계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얘만 문제됐었던 게 아니고 이 바이낸스 코인, 얘도 아직 1달러 100% 패깅이 안 됐죠. 1달러에 무조건 패깅이 돼야 됩니다. 얘도 꽤 떨어졌었어요. 얘도 여기 보시면 0.985까지 떨어졌습니다. BUSD, 바이낸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다행히 미국에서 구제를 해줬죠. 실리콘밸리 은행을.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도 거의 다 1달러에 100% 패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USDT 시가총액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제일 크죠. 그리고 제일 많습니다, 시가총액도. 근데 여기도 패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에서 99 근데 거의 변동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서클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금이라는 명목 때문에 굉장히 하루 만에 13%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나마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ME 페드워치에서 얘기를 하죠. 3월 기준금리는 0.25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만약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려버리면 완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0.25포인트 3월달에 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파이코인 네트워크에서 지금 단 하루 남았죠.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가상머신이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원 같은 경우는, 코인원이랑 코빗은 업비트는 이미 멈춰 있고요. 입출금이 업비트가 멈춰 있고, 코인원 코빗은 내일 6시부터 입출금이 제한이 되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14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11시, 저녁 11시부터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늦게 거래가 중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루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성공적으로 당연히 잘 되긴 하겠지만 이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파이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가지고 막 금액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막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반영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하게 가격이 조금씩 싸질 때마다 파이코인을 모아 가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굉장히 주말에 시끄러웠는데 조금 그래도 회복이 돼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